다음에 원가 결정 방법. 숫자를 세는 방법 봤으니까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종류에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겠다. 개별법.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가정을 하겠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보겠다. 아니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보겠다. 아니다. 그냥 섞자. 계속 섞자. 이동평균법. 1년에 한꺼번에 다 섞자. 총평균법.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것들은 이제 그것들을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 장단점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의 판매량 및 기말 재고량에 적용할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개별법, 선입선출, 가중평균법이라고 하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고 뭐 표준원가법, 소매재고법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 그러니까 이 자산하고 이 자산하고 비슷하면 그냥 먼저 팔렸다고 보고 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서로 교환될 수 없는 다른 항목이거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별도의 제품 또는 서비스 원가는 얘들처럼 가정을 해서 이렇게 먼저 흘러나갔다고 보면 안 되고 그냥 개별법으로 관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나는 자산은 서로 다른 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용도가 비슷하면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고 성격과 용도가 차이가 나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이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 이것도 뭐 여러분 급수에서는 수준이 낮아서 많이 안 나오니까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십시다. 자, 개별법. 이건 팔려나간 게 팔려나갔다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량 흐름이고요. 진짜 팔린 걸 팔렸다고 그런 거니까 실제 물량 흐름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팔려나간 것이 팔려나갔다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 왜냐하면 판매된 금액은 수익이고 진짜 팔린 물건을 팔려나갔다고 보니까 그것이 원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재고자산의 숫자가 많다. 수가 많아.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숫자가 많고 거래가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좀 적용하기 곤란하다.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데 실제 물량 흐름이고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수익 비용 대응이 가장 정확한데 재고자산의 숫자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판매되는 횟수는 너무 많아. 그러면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고 보자. 이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나갔다.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팔았다. 또는 먼저 들어온 원재료를 먼저 썼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실제 물량 흐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에요. 실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사온 물건을 먼저 쓰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매출 원가는 옛날에 사왔던 거고 과거 것이고 근데 수익은 현재잖아.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온 물건을 먼저 팔았다고 보는 거니까 원가는 옛날 거, 수익은 현재 거. 그래서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진짜 팔려 나간 걸 팔았다고 보니까 대응이 적절한 거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 사온 재고자산이 값이 작았던 것인데 점점 비싸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수익을 잡으려는데 옛날에 쌌을 때 것이 팔렸다고 보니까 순이익이 커지는 거야. 순이익이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원가로 보고됩니다. 이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사온 것이 보고가 되잖아요. 기말 재고는 최근 것이다. 그러니까 시가에 가깝다. 최근의 시가에 가깝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
또는 뭐 단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정반대가 후입선출법이죠. 나중에 들어온 물건 먼저 팔렸다고 보겠다.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반대겠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겠죠. 매출 원가는 이것도 현재 것이고 가장 최근 거, 수익도 현재고. 그러니까 이 방법에 비해서 이것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최근 것을 파는 거잖아요. 가장 최근 걸 팔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장 싼 걸 파는 거니까 순이익이 커지고 얘는 순이익이 작아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순이익이 낮게 계산된다. 그리고 기말 재고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 것이 먼저 팔렸다고 보니까 과거의 것이 기말 재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낮게 계산이 된다. 싸게 잡히고 얘는 최근 거고 비싸게 잡히고 물가가 상승하면.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건 뭐 계산식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평균법 뭐예요?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고 판매가 될 때 여기 있는 걸 다 섞어. 나누기 뭐 2. 예를 들면 아실 수도 있는데 100원짜리, 120원짜리 한 개. 자, 오늘 팔겠다. 선입선출법은 이걸 팔았다고 보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온 걸 팔았다고 보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이 두 개를 섞어. 100원, 120원 두 개잖아. 그럼 110원이겠지. 이렇게 섞는 방법. 총평균법은 이날 파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들을 수도 있잖아. 또 100원. 좀 어려워지는데 140원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100원하고 120원하고 140원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 요 세 개의 평균의 값이 나오겠죠. 한꺼번에 다 섞는 게 총평균법. 그때그때 입고되고 섞고 입고되고 섞고 그래서 팔 때 한꺼번에 적용하는 방법이 이동평균법. 1년을 한꺼번에 모두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재고자산은 동일한 단가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총평균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객관식 시험에 한번 보였으니까 소매제고법이 뭐냐. 이거 뭐 계산식을 배우자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업종에서, 이게 내용이 뭐고 어떤 업종에서 쓰는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거기 바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해요. 상품의 종류가 아주 많아. 네? 그런 업종이 뭐 있어요? 보통은 한두 개 물건 팔 텐데 수없이 많은 물건을 파는 업종들, 유통업, 뭐 백화점 같은 거.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원가 결정 방법을 실제 원가에 기초해서 적용하기가 곤란한 유통업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고 실제 원가에서 기초하려다 보니까 너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매제고법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만 편의상 쓰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추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정하는 방법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소매제고법은 판매 가격 기준으로 평가한 기말 재고 금액에, 그러니까 기말 재고를 판매 가격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구입 원가, 판매 가격 및 판매 가격 변동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해서 기말 재고를 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추정에 의한 방법이다. 업종은 재고자산의 수가 굉장히 많은 유통업에서 그것도 실제 원가와 유사할 경우에 편의상 쓰는 방법이다. 라고만 봐두시면 되겠네요.